감성 마을의 차가운 비 속에서 맨발로 떨고 있던 5살 소년 윤서. 그의 작은 손에는 죽은 엄마의 마지막 선물인 메달 하나뿐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 거리를 헤매던 그 아이가 시장 채소 가판대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판대 뒤에 서 있던 여자 설아. 그녀의 얼굴은 메달 속 엄마의 사진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서를 쫓는 검은 그림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 아이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설아와 윤서가 만난 그 순간부터 3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운명, 강제로 떼어진 가족, 그리고 한 아이를 노리는 거대한 음모. 과연 설아는 윤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가 내리던 그날 아침, 시장길의 차가운 포장도로 위에서 윤서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니, 들었다고 믿고 싶었다. 5살 소년의 작은 몸은 젖은 비닐봉지 조각들 사이에서 떨리고 있었고 맨발의 발가락들은 진흙탕 물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메달이 쥐어져 있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 메달 안에는 희미하게 바랜 사진 한 장.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윤서의 엄마 아름. 엄마, 오늘도 여기 있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 사라졌다. 생선 비린내와 썩은 채소 냄새, 그리고 상인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고도 외면했다. 감성 마을의 아침 시장은 언제나 바쁘고 무관심했다. 윤서는 어젯밤 비닐 천막 아래서 잠을 잤다. 몸을 웅크리고 이를 떨면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던 말을 되뇌매었다. 윤서야, 엄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달려가야 해. 알았지? 그때 엄마의 눈에는 눈물과 무언가 절박한 것이 섞여 있었다. 윤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그 말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뭔가가 달랐다. 윤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시장 저편에서 한 여자가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다. 윤서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배가 고팠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시장 구석에서 버려진 빵 조각을 찾아 헤맸지만 오늘은 운이 없었다. 윤서는 채소 가판대 앞에 멈춰 섰다. 초록빛 상추와 빨간 고추가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이 무의식적으로 뻗어나갔다가 멈췄다. 도둑질하면 안 돼. 엄마가 그랬어. 그 순간 가판대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가져가도 돼요.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설아는 엄마였다. 아니, 엄마일 수가 없어서 어찌 없었다. 엄마는 죽었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눈, 그 미소는 메달 속 사진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설아도 멈춰 섰다. 그녀의 손에서 상추 한 단이 떨어져 나갔다. 빗방울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는지 아니면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시간이 정지한 듯 서로를 바라봤다. 시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아줌마,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작은 몸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설아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슬픔, 놀라움, 그리고 뭔가 오래된 아픔. 얘야, 넌 누구니? 윤서는 메달을 꺼내 보였다. 설아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메달 속 여자는 자신이었다. 아니, 자신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너무나 닮아 있었다. 엄마예요. 우리 엄마.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외로움, 배고픔, 두려움,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 설아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았다. 윤서의 작은 몸이 그녀의 품에서 흐느꼈다. 엄마가 하늘에서 말했어요. 엄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달려가라고. 설아의 가슴이 무너졌다. 무언가 거대하고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아이에게 끌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이를 놓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리 와, 따뜻한 거 먹자. 설아는 윤서의 손을 잡고 가판대 뒤 작은 천막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김치를 내놓았다. 윤서는 마치 한 달 동안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먹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얘야, 네 이름이 뭐니? 이윤서요. 윤서, 예쁜 이름이구나. 넌 여기서 혼자 지낸 거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아파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 후로 혼자 있었어요. 설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 아이의 엄마는 대체 누구였을까? 왜 자신과 똑같이 생겼을까? 설아는 평생 혼자 살아왔다. 가족도 형제도 없었다.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설아는 윤서를 집으로 데려갔다. 한천 강변의 작은 단독주택. 오래되고 낡았지만 따뜻했다. 윤서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이불 위에서 잠들었다. 설아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메달 속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대체 넌 누구였니?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 그는 집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설아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남자는 천천히 웃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라졌다. 설아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윤서를 집으로 데려온 것이 위험한 일이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아이를 내쫓을 수는 없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 설아는 윤서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아야, 그 아이를 조심해서 보호해야 해. 요즘 이 근처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 아이들을 노리는...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며칠 전부터 마을 아이 한 명이 사라졌어. 경찰도 아직 찾지 못했고. 설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젯밤 그 남자가 떠올랐다. 그날 오후 윤서와 함께 시장에 나갔다. 윤서는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다. 설아의 손을 꼭 잡고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다. 설아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장 한복판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윤서가 그를 보는 순간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줌마,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엄마를 데려갔어요. 설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설아는 윤서를 뒤로 숨기고 남자를 마주했다. 당신 누구예요? 무슨 일이에요? 남자는 차갑게 웃었다. 그 아이를 넘기세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줄 시간이에요. 무서운 소리예요. 이 아이는 고아예요. 고아. 남자는 비웃었다.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당신이 개입할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는 지팡이를 들고 남자를 막아섰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남자는 짜증스럽게 할아버지를 노려봤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뒤로 물러섰다. 곧 다시 올 겁니다. 그때는 막지 못할 거예요. 남자가 사라진 후 설아는 무릎이 풀렸다. 윤서는 그녀의 치마를 붙잡고 떨고 있었다. 그날 밤 설아는 윤서에게 물었다. 윤서야, 그 사람이 정말 네 엄마를 데려간 사람이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저를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엄마를 끌고 갔어요. 그 후로 엄마는 안 돌아왔어요. 설아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이 이 일에 휘말린 걸까? 그날 밤 늦게 집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설아는 윤서를 꼭 안고 숨을 죽였다. 누군가 문 손잡이를 돌리려고 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았다. 갑자기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데려가겠습니다. 너무 비싸게 샀으니까 또 놓칠 순 없어요. 설아의 손은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다. 문 밖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공기를 갈랐다. 윤서는 그녀의 품에서 작게 떨었고 그의 작은 손가락들이 설아의 옷을 움켜쥐었다. 설아는 아이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더 깊이 파묻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게 쿵쿵 울렸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증폭되었다. 설아는 재빨리 윤서를 안방으로 밀어넣고 옷장 안에 숨겼다. 숨소리도 내지 마. 알았지? 윤서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설아는 옷장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부엌 서랍에서 식칼을 꺼내 손에 쥐었다. 칼날이 희미한 달빛에 반짝였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문이 열렸다. 아니, 열리려는 순간 누군가 밖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설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급하게 멀어졌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살짝 걷었다.
할아버지가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고 검은 형체 하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렸다. 설아야, 나야. 괜찮아?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방금 그 남자가 여기 있었어. 내가 순찰 돌다가 발견했지. 설아야, 이건 심각해.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 사람이 윤서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일 아침 일찍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할 거야. 주민들한테 다 알려야겠어. 그 남자가 혼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윤서를 옆에 눕히고 그의 작은 얼굴을 바라봤다. 아이는 악몽을 꾸는지 잠결에 신음했다. 설아는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윤서야. 아줌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 자신도 두려웠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그 남자가 말한 원래 주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이 아이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다. 며칠 전 사라진 아이도 있잖아요. 이거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다. 설아는 윤서의 손을 꼭 잡고 구석에 앉아 있었다. 윤서는 사람들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봤다. 바로 그때 회관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두 명의 남자가 더 그를 따라왔다. 주민들은 숨을 죽였다. 남자는 천천히 회관 안을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윤서에게 고정되었다. 저 아이를 넘기세요. 그러면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여긴 우리 마을이요. 당신들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요. 노인네,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가 손짓하자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재킷을 열었다. 허리춤에 권총이 보였다. 주민들이 뒤로 물러났다. 공포가 회관을 장악했다. 설아는 윤서를 뒤로 숨기며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 아이는 아무데도 안 가요. 경찰을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남자는 비웃었다. 경찰이 온다 해도 늦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 아이는 법적으로 우리 거예요. 입양 서류가 다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남자가 서류를 펼쳤다. 이 아이의 어머니 이아름. 그녀가 직접 서명한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 아이를 넘긴다고. 윤서가 비명을 질렀다.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남자는 윤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그를 막으려 했지만 남자의 동료가 할아버지를 밀쳤다. 노인은 바닥에 쓰러졌다. 할아버지! 주민들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총을 가진 남자가 위협적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설아는 윤서를 꼭 안았다. 남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손이 윤서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회관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경찰이었다. 두 명의 경찰관이 급히 들어왔다. 손들어. 모두 손들어. 남자는 순간 멈칫했다. 그의 동료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재빨리 그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검은 모자를 쓴 남자는 마지막으로 윤서를 향해 소리쳤다. 이건 끝이 아니야. 우리가 다시 올 거야. 그 아이는 우리 거야.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가는 동안 그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윤서를 노려봤다. 회관은 혼란에 빠졌다.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했다. 할아버지는 다른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다. 설아는 윤서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다. 윤서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아줌마, 그 사람들이 다시 올까요? 설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경찰이 잡아갔잖아. 하지만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남자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우리가 다시 올 거야. 그날 저녁 경찰이 설아의 집에 왔다. 그들은 윤서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 설아는 아는 것을 모두 말했다. 경찰은 메달 속 사진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여자 이아름이 맞나요? 윤서가 그렇게 말했어요. 경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아름이라는 이름으로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석 달 전에요. 하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설아는 숨이 막혔다. 그럼 윤서 엄마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설아는 윤서를 재웠다. 아이는 지쳐서 금방 잠들었다. 설아는 거실에 앉아 메달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 여자는 정말 자신과 너무 닮았다. 너는 대체 누구였니? 그리고 나와 무슨 관계지? 그날 밤 늦게 설아는 옛날 상자를 꺼냈다. 고아원에서 받은 유일한 물건들, 낡은 옷가지와 작은 담요,
그리고 한 장의 쪽지.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설아는 처음으로 그 쪽지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윤서의 엄마와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창밖을 보니 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다. 어둠이 더 깊어졌다. 설아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한천 강의 물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폭우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었다. 윤서는 거실 바닥에 앉아 설아가 준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줌마, 이거 봐요. 윤서가 그림을 들어 올렸다. 두 명의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하나는 하늘 위에, 다른 하나는 땅 위에 있었다. 이게 뭐야, 윤서야? 엄마랑 아줌마예요. 엄마가 하늘에서 아줌마를 보내줬어요. 설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윤서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윤서의 작은 손은 여전히 크레용을 쥐고 있었고 손톱 밑에는 먼지가 끼어 있었다. 설아는 아이를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윤서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었는지 아줌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윤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크레용을 내려놓고 물을 끌어안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설아는 재촉하지 않았다.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 엄마가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침대에 누워서 기침을 계속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아는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날 밤에 엄마가 저를 불렀어요. 저한테 메달을 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윤서야, 엄마가 곧 하늘나라 갈 거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가야 해. 그 사람이 너를 지켜줄 거야. 약속해. 저는 이해 못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눈물이 윤서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설아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계속 엄마를 흔들었어요. 일어나라고. 하지만 엄마는 안 일어났어요. 설아는 윤서를 꼭 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그녀의 품에서 흐느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고통을 겪다니.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원망했다. 그런데 아줌마... 엄마가 말한 게 더 있어요. 뭐라고 했는데. 윤서는 설아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엄마가 네가 만날 사람은 엄마의 반쪽이야. 그 사람도 모르고 있을 거야. 하지만 너를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설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반쪽?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녀는 메달 속 사진을 다시 떠올렸다. 그 여자가 정말 자신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바로 그때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설아야, 나야. 할아버지야. 문 열어. 설아는 급히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왔다. 설아야, 큰일 났어. 경찰한테서 연락받았어. 그 남자들, 그들이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야. 무세운 말씀이세요? 전국적인 아동 인신매매 조직이야. 경찰이 몇 달째 추적하고 있었대. 그런데 할아버지는 윤서를 힐끗 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그들이 특별히 윤서를 노리고 있대. 뭔가 이유가 있어. 설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왜요? 윤서가 뭐가 특별한 건데요?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경찰 말로는 조직에서 윤서를 찾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대. 마치 윤서가 뭔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설아는 윤서를 바라봤다. 아이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순진하고 약한 5살짜리 아이. 대체 무엇이 이 아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만드는 걸까? 그리고 설아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경찰이 말하길 그 조직이 오늘 밤에 다시 올 거래.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었다. 윤서가 깜짝 놀라 설아를 쳐다봤다. 설아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윤서야, 안방 가서 좀 쉬어. 아줌마가 간식 만들어 줄게.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갔다. 문이 닫히자 설아는 다시 할아버지를 향했다. 어떡하죠? 경찰이 보호해 줄 수 있나요? 경찰도 인원이 부족해. 이 마을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려. 그리고 할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조직 내부에 경찰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대. 그럼 우리가 윤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 다들 윤서를 지키기로 했어. 하지만 설아야. 할아버지는 설아의 손을 잡았다. 만약에 상황이 나빠지면 윤서를 데리고 뒷산으로 도망쳐. 알았지?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밤이 깊어졌다. 폭우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이 나무들을 흔들었다. 설아는 윤서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부엌칼을 쥐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차 엔진 소리, 여러 대의 차가 멈추는 소리. 설아는 재빨리 일어나 불을 껐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움직였다. 최소 5명 이상. 그들은 천천히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설아는 안방으로 달려가 윤서를 깨웠다. 윤서야, 일어나. 조용히 해야 해. 윤서는 졸린 눈으로 설아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챘다. 갑자기 현관문이 강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문을 발로 차고 있었다. 문 열어. 아이를 내놔. 설아는 윤서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뒷문 밖에도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들은 집을 포위한 것이다. 창문으로 설아는 윤서를 안고 침실 창문을 열었다. 빗물이 거세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먼저 윤서를 내려보내고 자신도 뛰어내렸다. 땅에 착지하는 순간 발목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무시했다. 뒤로 도망쳤다. 저기야.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설아는 윤서를 업고 뒷산을 향해 달렸다. 빗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았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핥히고 지늘기 발을 잡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쫓아왔다. 거기서! 설아는 더 빨리 달렸다. 윤서는 그녀의 등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아줌마, 무서워요. 괜찮아 윤서야? 조금만 참아. 갑자기 발밑에 땅이 무너졌다. 설아는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졌다. 그녀와 윤서는 진흙 비탈을 굴러 떨어졌다. 나무 뿌리에 부딪히고 돌에 긁히면서 계속 굴러갔다. 그리고 차가운 물속에 빠졌다. 한천 강이었다. 물살이 거세게 그들을 휩쓸었다. 설아는 필사적으로 윤서를 끌어안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서는 기침을 하며 울고 있었다. 윤서야, 숨 참지 마. 내가 있어. 물살에 휩쓸리며 설아는 주변을 둘러봤다. 강둑의 나뭇가지가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쪽으로 헤엄쳤다. 손이 나뭇가지에 닿았다. 꽉 잡았다. 천천히 그들은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다. 둘 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설아는 윤서가 숨을 쉬는지 확인했다. 아이는 떨고 있었지만 살아있었다. 괜찮아. 우리 괜찮아. 설아는 윤서를 안고 나무 아래 숨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덮었다. 남자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안전한 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강둑을 따라 걸으며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그 엄마도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죠? 당신도 똑같이 끝날 거예요. 설아는 숨을 죽였다. 윤서를 더 꽉 안았다. 남자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 뒤를 비췄다. 설아는 윤서의 입을 막고 숨을 참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남자가 들을까봐 두려웠다. 찬 강물에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윤서의 작은 몸도 심하게 떨렸다. 남자는 몇 미터 앞에 서서 주변을 살폈다. 그의 숨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다. 설아는 땅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었다. 만약 발각되면 적어도 싸워볼 생각이었다. 이봐! 거기서 뭐해?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마을 청년 2명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다. 남자는 재빨리 손전등을 껐다. 그냥 길을 잃어서요. 이 시간에 여기서?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요. 남자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청년들은 주변을 더 살피다가 설아와 윤서를 발견했다. 여기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찾고 계셨어요. 그들은 설아와 윤서를 마을 교회로 데려갔다. 교회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여자들은 담요와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급히 다가왔다. 설아야, 괜찮아? 윤서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교회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다.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넘겨야 합니다. 한 여자가 울면서 말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죠? 저 사람들이 돌아오면 어떡해요?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립니다. 1시간. 너무 긴 시간이었다. 설아는 윤서를 담요로 감싸며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윤서는 그녀의 품에서 떨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중앙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 남자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마을들을 공격했습니다. 부산, 대구, 여러 곳에서 아이들이 실종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마을 안에 그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안이 술렁였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둘러봤다. 누가 배신자일까? 젊은 어머니 한 명이 일어섰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설아의 집 위치를 정확히 알았을까요? 어떻게 윤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설아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다. 평소에 친절했던 이웃들, 함께 시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중에 정말 배신자가 있을까? 목사님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지금 중요한 건 서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대처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빠르게 계획을 세웠다. 젊은 남자들은 교회 입구를 지키기로 했다. 여자들과 애들은 안쪽으로 피신했다. 누군가는 뒷문 쪽을 감시했다. 설아는 윤서와 함께 교회 제단 뒤에 숨었다. 윤서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설아는 아이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안았다. 아줌마, 저 때문에 다들 위험한 거죠? 설아는 윤서의 얼굴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봤다. 아니야, 윤서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저만 없으면 윤서야, 들어봐. 설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마지막 힘을 다했어. 나한테 너를 맡긴 거야. 그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도 너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저를 지켜줄 거예요? 약속해. 바로 그때 교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여러 대의 차량이 멈춰서는 소리.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촛불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문 열어. 우리는 아이를 데리러 왔어. 목사님이 앞으로 나섰다. 이곳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물러가십시오. 신성한 장소? 남자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딴 건 우리한테 통하지 않아요. 문 안 열면 부셔버릴 거예요. 마을 청년들이 문 뒤에서 버텼다. 하지만 외부에서 무언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설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설아야, 지금 뒷문으로 나가. 산으로 도망쳐. 안 돼요. 혼자 둘 수 없어요. 윤서를 지켜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 설아는 망설였다. 하지만 윤서를 바라보는 순간 결심이 섰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다. 그 순간 앞문이 완전히 부서졌다.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소 7명. 그들은 교회 안을 빠르게 둘러봤다. 여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 그의 눈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그는 천천히 교회 안을 걸으며 사람들을 하나씩 살폈다. 윤서, 나와. 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나와. 설아는 제단 뒤에서 윤서를 더욱 꽉 안았다. 윤서는 작은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가 남자 앞을 막아섰다. 이 아이는 당신들이 데려갈 수 없어. 남자는 할아버지를 밀쳤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노인네 방해하지 마요. 우리는 일을 끝내러 온 거예요. 목사님이 앞으로 나섰다. 제발,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남자는 재킷에서 뭔가를 꺼냈다. 총이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아이를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갑자기 윤서가 설아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다. 윤서야!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윤서는 남자 앞에 섰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함께 있었다. 저 갈게요. 대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꼬마. 그가 윤서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교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소리였다. 트럭 소리. 여러 대의 트럭이 멈춰 섰다.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인근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곡괭이, 삽,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연락한 것이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제길,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인근 마을 어른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서로 돕는 사람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요.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수적으로 분리했다. 그들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은 모자를 쓴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총을 윤서에게 겨눴다. 이 아이는 우리가 데려갈 거야.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설아는 본능적으로 윤서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총성이 교회의 천장에 울려 퍼졌다. 설아는 윤서를 감싸 안고 바닥에 쓰러졌다. 귀가 멍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통증은 없었다. 총알은 빗나갔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남자의 팔을 쳐서 총구가 위로 향했던 것이다. 남자는 분노에 찬 얼굴로 할아버지를 때려 눕혔다. 노인은 제단 옆으로 굴러떨어졌다.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달려들었다. 인근 마을에서 온 남자들도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순식간에 혼란이 시작됐다. 고함 소리,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설아는 윤서를 제단 뒤로 밀어 넣었다. 거기 숨어 있어. 나올 생각하지 마. 윤서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아줌마도 다칠 거예요. 괜찮아. 가만히 있어. 설아는 촛대를 들고 일어섰다.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다가왔다. 설아는 주저없이 촛대를 휘둘렀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설아는 자신도 놀랐다. 평생 싸워본 적 없는 그녀가 지금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었다. 교회 안은 전쟁터가 되었다. 벤치가 넘어지고 촛불이 바닥에 떨어졌다. 목사님은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 애썼다. 여자들은 아이들을 안고 구석으로 피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는 여전히 윤서를 찾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밀치며 제단 쪽으로 다가갔다. 설아가 그를 막아섰다. 비켜! 안 돼요. 남자는 설아를 밀쳤다. 설아는 바닥에 넘어졌다. 무릎에서 피가 났다. 남자는 제단 뒤를 살폈다. 윤서가 구석에 움츠리고 있었다. 찾았다. 남자가 윤서에게 손을 뻗었다. 윤서는 비명을 질렀다. 설아는 온 힘을 다해 일어나 남자의 다리를 붙잡았다. 놔! 이 아이는 안 가. 남자는 발로 설아를 찼다. 설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은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다. 하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바로 그때 윤서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그만하세요. 저 갈게요. 윤서야, 안 돼. 윤서는 설아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섞여 있었다. 아줌마가 다쳐요. 다른 사람들도 다쳐요. 다 제 때문이에요. 저 가야 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윤서는 이미 남자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이 남자의 손을 잡았다. 남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꼬마. 이제 조용히 끝날 거야. 설아는 바닥에서 울부짖었다. 안 돼! 윤서야! 안 돼! 남자는 윤서를 끌고 교회 입구로 향했다.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남자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의 동료들이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목사님이 남자 앞을 막아섰다. 제발 아이는 보내주시오. 돈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모금하겠소. 돈? 남자는 비웃었다. 이 아이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주인? 무슨 소리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윤서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설아와 눈이 마주쳤다. 아줌마,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설아는 목이 메였다. 그녀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윤서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안 돼. 안 돼. 윤서야. 바로 그 순간 교회 밖에서 거대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다. 더 강하고 더 많았다. 갑자기 밝은 조명이 교회 입구를 비췄다.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는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라. 총을 버려라. 순식간에 수십 명의 경찰이 쏟아져 들어왔다. 방패를 들고 헬멧을 쓰고 완전 무장을 한 특공대였다. 남자들은 당황했다. 그들 중 몇몇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건물이 포위된 상태였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범죄자들을 제압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는 여전히 윤서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방패 삼아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 이 아이를 죽인다! 경찰대장이 앞으로 나섰다. 진정하시오. 아이를 놔주면 당신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줄 수 있어. 유리하게? 남자는 비웃었다. 내가 얼마나 큰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요? 나를 잡아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나라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달 동안 당신들을 추적했소. 오늘이 마지막이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윤서를 더 세게 붙잡았다. 윤서는 통증에 작은 신음을 냈다. 설아는 다른 마을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입구로 다가갔다. 윤서야! 괜찮아.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설아를 바라봤다. 남자는 점점 출구 쪽으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그의 다리를 걸었다.
남자는 비틀거렸다. 그 짧은 순간 경찰 한 명이 재빨리 윤서를 낚아챘다. 다른 경찰들이 남자를 바닥에 눌렀다. 놔라고! 이 아이는 우리 거야.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산 거라고. 경찰대장이 수갑을 채우며 차갑게 말했다. 아이는 물건이 아니오. 당신은 인신매매,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었소. 남자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누가 그렇게 원하는 거요?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마치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경찰들이 범죄자들을 끌고 나갔다. 윤서는 여자 경찰의 품에 안겨 있었다. 설아가 다가가자 윤서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아줌마. 설아는 아이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훔쳤다. 할아버지가 설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어, 설아야. 정말 잘했어. 하지만 설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대체 누가 윤서를 그렇게 원하는 걸까? 그리고 왜? 경찰대장이 설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시겠어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아요. 윤서가 더 중요해요. 이 아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들이 떠난 후 교회는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넘어진 벤치를 정리하고 다친 사람들을 돌봤다. 다행히 심하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설아는 윤서와 함께 구석에 앉았다. 윤서는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다. 작은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목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아 씨,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아이 정말 특별한 아이인 것 같아요.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요. 설아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 있었다. 그녀는 윤서를 더 꽉 안고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침 햇살이 교회의 깨진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설아는 목이 뻐근한 채로 눈을 떴다. 윤서는 여전히 그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입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팔에는 긁힌 자국들이 있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온몸이 쑤셨다. 갈비뼈 부분이 특히 아팠다. 하지만 이 정도 통증은 참을 수 있었다. 중요한 건 윤서가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교회 밖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설아는 창문으로 다가가 내다봤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어젯밤의 혼란을 정리하고 있었다. 부서진 문짝, 흩어진 물건들, 바닥에 핏자국. 할아버지가 설아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에도 멍이 들어 있었지만 미소를 지었다. 설아는 안도의 한숨을 참 쉬었다. 오전 10시 경찰차 2대가 마을에 도착했다. 어젯밤에 경찰대장과 여자 형사 1명이 내렸다. 설아는 윤서를 깨워 함께 그들을 맞이했다. 어젯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찰대장이 말했다. 저는 박경희입니다. 이쪽은 김 형사님이고요. 여자 형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윤서를 바라봤다. 안녕, 윤서야. 무섭지 않았니? 윤서는 설아 뒤에 숨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경희가 설에게 말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목사관으로 이동했다. 목사님이 차를 준비해 주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박경희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젯밤 체포한 남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전국적인 인신매매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최소 30명의 아이들이 그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설아는 숨이 막혔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김 형사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다. 일부는 불법 입양, 일부는 더 나쁜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아직 추적 중입니다. 그런데 윤서는 박경희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진에는 설아가 있었다. 아니, 설아처럼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더 어리고 머리가 길었고 품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설아는 손이 떨렸다. 이게 뭐예요? 어젯밤 체포한 주동자의 주머니에서 발견했습니다. 뒷면을 보세요. 설아는 사진을 뒤집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아름 2019년 3월 아이 나이 3개월. 설아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이아름, 윤서 엄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 여자는 김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 당신과 99.9% 일치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경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설아 씨, 당신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아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설아는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다. 쌍둥이, 자신에게 자매가 있었다고. 그것도 윤서의 엄마가. 하지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무도 제게 가족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조사했습니다. 1990년 감성 마을 근처의 한 불법 산부인과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은 부유한 가정에 아이를 팔아넘기는 곳이었습니다. 당신과 이아름은 태어나자마자 분리되었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돈 때문입니다. 쌍둥이보다 한 명씩 팔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당신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이아름은, 박경희는 잠시 멈췄다. 불법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아름은 16살에 도망쳤습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아름은 여러 곳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2018년에 윤서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김 형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윤서의 출생에 대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병원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처럼.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박경희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윤서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재벌 3세입니다. 설아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매우 영향력 있는 가문입니다. 이아름은 그 남자와 짧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남자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더 나쁜 건 박경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가문에서 윤서의 존재를 알고 스캔들을 막기 위해 아이를 없애려 했습니다. 없애려 했다고요? 돈을 주고 인신매매 조직을 고용했습니다. 이아름과 윤서를 찾아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설아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윤서가 그토록 쫓긴 이유가 이것이었다. 어떤 부유한 가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그럼 윤서 엄마는? 이아름은?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석 달 전 이아름은 윤서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윤서를 숨기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은 끌려갔습니다. 시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쌍둥이 자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같은 피를 나눈 사람. 그녀는 윤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이아름은 죽기 전에 박경희가 증거 봉투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이걸 남겼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아들을 부탁해. 그가 감성마을에서 나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게 내 반쪽이야. 제발 윤서를 지켜줘. 설아야, 미안해. 우리가 함께 자라지 못해서 사랑해. 설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아름은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윤서를 그녀에게 보낸 것이다. 윤서가 설에게 다가왔다. 아줌마, 울지 마요. 설아는 윤서를 꼭 안았다. 윤서야, 아줌마가 내 이모야. 내 엄마의 쌍둥이 자매야. 윤서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엄마가 정말 아줌마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 네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마지막 힘을 다한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목사님도, 할아버지도, 경찰들도 눈물을 훔쳤다. 한참 후 박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설아 씨,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윤서를 노리는 그 가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최대한 보호하겠지만 제가 지킬 거예요. 설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자매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예요. 저도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김 형사가 미소를 지었다. 법적으로 당신이 윤서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아름의 쪽지와 DNA 검사 결과가 있으니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윤서는 이제 당신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박경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조직의 배후에 있는 그 가문도 조사하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처벌받게 할 겁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설아는 윤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이 집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 설아는 윤서를 침대에 눕히고 이아름의 사진을 그에게 보여줬다. 윤서야, 이게 내 엄마야. 그리고 아줌마의 쌍둥이 자매고. 윤서는 사진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만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아줌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살자. 정말요? 영원히? 영원히. 하지만 그날 밤 설아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자정이 넘어 창문 밖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뒷좌석에 앉은 여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설아의 집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설아는 윤서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윤서의 출생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이아름의 사망 확인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설아는 윤서를 데리고 구청에 갔다. 담당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 경우는 정말 복잡합니다. 아이의 호적이 없고 어머니의 사망 확인서도 없으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최소 몇 달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임시보호시설에 안 돼요. 설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윤서는 저랑 있어야 해요.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바로 그때 김 형사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잠깐만요. 제가 경찰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현재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고 설아 씨가 가장 적절한 보호자입니다. 공무원은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규정이 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김 형사가 경찰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되어 있고 설아 씨 외에 다른 곳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공무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임시 양육 허가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식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설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구청을 나오는 길에 김 형사가 설아에게 말했다. 설아 씨,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아동복지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윤서를 데려가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많은 돈을 제시했다고 하더군요.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그 가문인가요? 아마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김 형사는 설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아 씨,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혹시 이아름이 남긴 다른 물건이나 서류가 없나요?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윤서가 가진 건 그 메달뿐이에요. 그날 오후 설아는 윤서와 함께 시장에 나갔다.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동정 어린 시선, 호기심 가득한 시선. 설아야, 괜찮아? 옆 가판대 아주머니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 아이 정말 네 조카였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설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해질 무렵 설아는 윤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에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허리가 굽고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설아 씨,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설아는 경계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아기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할머니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 앉자마자 할머니는 낡은 천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저는 30년 전 그 불법 산부인과에서 일했던 간호사입니다. 설아는 숨이 멎었다. 그럼 저와 이아름을... 네, 제가 당신들이 태어나는 걸 도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제가 당신들을 떼어놓는 걸 도왔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죄입니다. 설아는 할머니를 노려봤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가난했고 병원장이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서류 하나를 꺼냈다.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 이게 뭐예요? 당신들 어머니의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서 원본.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쌍둥이 딸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언젠가 너희가 서로를 찾기를 바란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설아가 아름을 돌봐주길. 그리고 아름이 설아를 돌봐주길. 너희는 서로의 반쪽이니까. 어머니 정미선.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자신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들이 함께 있기를 바랐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출산 후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장은 그걸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팔았습니다. 그 병원장은 어디 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10년 전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아름이 마지막으로 제게 연락했을 때 이걸 맡겼습니다. 그것은 후견인 지정서였다. 이아름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나 이아름은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아들 윤서의 후견인을 내 쌍둥이 자매 설아로 지정합니다. 설아는 나의 반쪽이고 윤서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제발 윤서를 지켜주세요. 아래에는 이아름의 서명과 지문이 찍혀 있었다. 설아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게 있으면 윤서를 지킬 수 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증인 서명도 있고 공증도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야 가져온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이아름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저도 위험할까봐. 하지만 할머니는 윤서를 바라봤다. 이 아이를 보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설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당신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제가 몰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2개로 나뉘어져 있었다. 각각에는 설아와 아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가 당신들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함께 있을 때 맞춰지는 목걸이. 설아는 목걸이를 들여다봤다. 30년 만에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과 이아름이 진짜 가족이었다는 것을. 할머니가 떠난 후 설아는 서류들을 정리했다. 이제 윤서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생겼다. 하지만 할머니가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다. 조심하세요, 설아 씨. 이아름을 쫓던 사람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은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췄다. 경찰 안에도 그들의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날 밤 설아는 윤서를 재우고 창문 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상대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무자비하다는 것을. 하지만 설아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윤서는 이제 그녀의 조카였다. 아니, 가족이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밖에서 다시 검은 차가 지나갔다. 이번엔 멈췄다. 누군가 창문을 내리고 집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설아는 커튼을 닫았다. 내일 아침 경찰서에 이 서류들을 가져가야 한다. 그 전에 윤서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하룻밤만 더.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일찍 일어났다. 윤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설아는 오늘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날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전 9시 아동복지국 담당자가 집을 방문했다. 중년의 남자로 표정이 딱딱했다. 설아 씨, 저는 국가아동보호 담당 조민수입니다. 윤서 군의 상황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설아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조 담당자는 집 안을 둘러보며 메모를 했다. 아이의 방은 어디입니까? 여기요. 설아는 윤서가 자는 작은 방을 보여줬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새로 산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조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환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꺼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익명의 후견인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윤서에게 훨씬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의 대저택, 최고의 교육, 의료 혜택, 돈이 다가 아니에요. 설아는 목소리를 높였다. 윤서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저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는 아이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김 형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박경희와 함께였다. 조 담당자님, 잠깐만요. 김 형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아가 할머니에게 받은 서류들이었다. 이아름의 후견인 지정서, 출생증명서, 그리고 유언장. 조 담당자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그의 표정이 점점 변했다. 이게 진짜입니까? 공증된 문서입니다. 박경희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결과 이아름은 명확히 설아 씨를 윤서의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익명 신청자는 그 신청자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김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들은 윤서의 생물학적 아버지 측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아름이 살아있을 때 그녀와 아이를 버렸습니다. 더 나쁜 건 이아름을 위협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조 담당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다면 이건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미 신청했습니다. 박경희가 말했다. 오늘 오후 긴급 청문회가 열립니다. 오후 2시 설아는 윤서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도 함께 왔다. 설아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증인으로 나설 거야.
할아버지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반대편에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뒤에는 중년의 여자가 있었다. 차갑고 오만한 표정의 여자. 재판장이 입장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윤서의 후경원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우리 의뢰는 윤서의 친할머니입니다. 생물학적 가족으로서 아이를 돌볼 권리가 있습니다. 설아는 숨이 막혔다. 친할머니, 그 여자가? 그리고 우리는 윤서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설아 씨는 시장 상인에 불과하며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설아의 변호인이 일어섰다. 김 형사가 연결해준 공익 변호사였다. 재판장님, 하지만 생물학적 어머니인 이아름은 명확히 설아 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문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 문서는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지만 재판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증인을 소환하겠습니다. 먼저 윤서를 만나보겠습니다. 윤서가 증인석에 앉았다. 그의 작은 몸이 의자에 가려질 듯 작아 보였다. 재판장이 부드럽게 물었다. 윤서야, 무섭지 않니?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윤서야, 누구랑 살고 싶니?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설아를 바라봤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아 아줌마요. 아줌마가 엄마 같아요. 상대편 여자가 벌떡 일어섰다. 그건 아이가 세뇌된 겁니다. 저는 윤서의 진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엄마를 괴롭혔어요. 엄마가 울면서 전화와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발 우리를 놔달라고. 법정이 술렁였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입니다. 박경위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우리는 이아름의 휴대폰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이 여자와 그녀의 가족이 이아름을 수십 번 협박한 증거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증거를 검토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군요. 그리고 이아름 씨가 실종되기 직전 당신 측에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녀를 추적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법정은 윤서의 후견인으로 설아 씨를 지정합니다. 생물학적 어머니의 유언이 명확하고 윤서 본인도 원하며 상대 측은 과거 학대 및 협박의 증거가 있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다. 윤서가 증인석에서 뛰어내려 그녀에게 달려왔다. 설아는 아이를 꼭 안았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윤서야. 네, 이모. 법정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할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여자는 떠나면서 차갑게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김 형사가 그녀를 막아섰다. 위협으로 들리는데요. 경고합니다. 한 번 더 이 아이에게 접근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자는 도끼 어린 눈빛으로 설아를 노려보다 떠났다. 몇 주 후 설아는 윤서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윤서는 마을 학교에 입학했다. 처음으로 친구들도 사귀고 웃음도 많아졌다. 어느 날 저녁 설아는 윤서와 함께 한천 강변을 걸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이모,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엄마는 지금 아주 행복해할 거야. 네가 웃고 있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이모랑 함께 있어서. 그날 밤 설아는 이아름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름아, 윤서 잘 키울게. 약속해. 그리고 미안해. 우리가 함께 자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네 아들이 내 아들이야. 우리 가족이야. 다음날 아침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 없는 편지. 설아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수취인, 검은 잉크로 지워진 이름, 윤서 인도 확인 보류.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우리 것입니다. 설아의 손이 떨렸다. 편지를 떨어뜨렸다. 창밖을 보니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뒷좌석에서 누군가 설아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설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지킬 이유가 생겼다. 가족.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떤 어둠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서는 방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 아이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설아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무엇이든. 설아와 윤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당신이 낯선 아이가 당신을 죽은 사람과 똑같다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도 그 아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설아는 자신도 몰랐던 자매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했고 혼자였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작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윤서는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모두 한 여자가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